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사람 마음이 독특한 건지 저의 마음이 괴팍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마트에 가면 계란을 30알 사는 게 아니라 15알 사거든요. 계란 요리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계란 요리를 그렇게 즐겨 먹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15알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끔씩 라면 끓여 먹을 때 한 알 넣고 아니면 저녁에 맥주 한잔 하고 싶을 때 굳이 뭐 다른 안주를 이렇게 막 만들어서 뭐 이렇게 배달해서 판을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계란 한 알 혹은 두 알 정도 프라이 해가지고 맥주에 같이 곁들여 먹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냉장고 문을 열고요. 저 계란 사다 놓은 지 꽤 됐는데 저거 상한 거 아닐까? 빨리 먹어야 될 텐데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랬던 제가 그렇게 계란값만 올라가면 평소에 생각하지도 않던 뜬금없는 생각. 뭐 아침에 이제는 계란을 3알 삶아가지고 삶은 계란 다이어트를 한번 해볼까? 라든가 아니면 계란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요리를 해야 되는 계란말이가 먹고 싶다든가 하다못해 뭐 피부에 관련된 뭐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갑자기 뭐 피부가 삶은 달걀 같다 뭐 이런 것만 눈에 들어오고 저는 사실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2017년 이렇게 계란 가게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 심보를 보였거든요. 참 사람의 심리가 참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주말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승리호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승리호를 보면서요. 제가 사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오로지 딱 한 가지 꽂힌 게 뭐냐면 사실 그 승리호라는 영화에 송중기 씨, 김태리 씨, 뭐 진성규 씨 이렇게 정말 빵빵한 배우들 나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뭐 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유해진 씨 팬인데 영화를 보는 2시간 넘는 시간 내내 유해진 씨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해진 씨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호라는 영화를 딱 보자마자 제가 컴퓨터에다가 유해진, 승리호 검색해가지고 이미지를 봤습니다. 이게 뭔가 참 사람 마음이요. 늘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랬던 그 무언가가 보이지 않을 때 더 간절해지고, 그죠? 되게 무시하고 되게 싼 거 같고 그냥 공기 같아.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늘 옆에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다가 어느 순간 어, 그 소중함을 느낄 때 더 갖고 싶은 욕망이라든가 뭐 그런 게 생겨나는 것처럼 사람 마음이 예, 참 예, 재밌고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올려드리죠. 제가 요즘에 좀 생각이 많습니다. 예, 제가 생각이 많은 거를 우리 청취자님께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청취자님께서 아니 이렇게 좋은 방송이 왜 이렇게 못 크는지 궁금하다 라는 글도 올려주셨고 또 어떤 청취자님은 지금 증시는 하락한다고 하면 욕먹는 증시예요 이런 댓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맨 처음에 방송을 할 때 저의 유일한 소망은 그거였습니다. 돈다방 미쓰리 프로그램이 경제방송에 그냥 딱 통째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허접함보다 더 약간 퀄리티 있게 그러니까 전문가분들 뭐 카메라맨이라든가 뭐 PD님이라든가 뭐 작가님들 이렇게 이런 스태프들을 끼고 방송을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좋은 방송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겠다. 사실 그게 목표였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또 출연료도 받을 거니까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또 고민도 했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돈다방 미스를 6년째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그 꿈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표현을 해드리면 정말 죄송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불나방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이슈들을 얘기하는 방송에 가서 막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열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돈다방 미쓰리는 유행을 타지 않는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밋밋합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실 수가 없죠. 대신 매니아층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사실 고민했던 부분, 그러니까 처음에 돈다방 미스를 시작하면서 꿈꿔왔던 그 꿈은 지금 과감하게 버렸고요. 제가 방송을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작년 11월 달에 다시 방송을 시작하면서 연말 정도 되면 뭔가 이렇게 좀 답이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솔직히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뭐 팟빵이나 혹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막 뭔가 막 뜨기 위해서 막 억지 주장이라든가 막 뭔가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쥐 오줌만큼도 없고요. 왜냐하면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되게 신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드는 생각은 이게 방송에서 뭔가 이슈를 불러일으켜서 확 뜨기보다는 그냥 한편으로는 제 매니아층, 그러니까 돈다방 미스를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꾸준히 들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밋밋하지만 야, 뭐 게임스톱이 어쩌고 공매도가 어쩌고 막 이런 이슈를 다뤄드리지 않지만 그런 거는 개무시하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론 또 쟤는 이 얘기를 지금 왜 해? 하면서 제가 앞에 있는 미래에 있을 만한 이야기를 또 끌어당겨서 풀어드리니까 지금 어떤 이슈에 열광하시는 분들은 밋밋하고 재미없고 쟤 무슨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쟤 무슨 개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돈다방 미스리를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들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만의 어떤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폐쇄된 공간이랄까? 폐쇄된 채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폐쇄된 폐쇄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좀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제 매니아 분들만 좀 모시고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좀 지나가면 오프라인 모임도 해가면서 정말 이 투자에 대해서 코드 맞는 사람들끼리 한번 제대로 한번 주식을 재미나게 재미지게 돈도 벌면서 뭐 재미있게 이렇게 또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인생도 즐겨가면서 뭐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고민을 제가 좀 하고 있느라고 방송을 자주 못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고민을 하고 있는 건 그 부분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좀 참조할 테니까 방송에 관련된 좋은 내용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에서는요. 지난 한 주 동안의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한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증시가 3일 열리잖아요.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강력하게 전달해 드렸던 내용이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게임스톱이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봤습니까? 게임스톱의 공매도 이런 이야기들이 뭐 그렇게 증시를 뒤흔들고 세계 증시를 주물럭거리고 할 정도의 그럴 만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뭔가 지수가 하락하는데 뭔가 거기에 타이틀은 달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달아준 것 뿐이다. 의미 두지 말아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게임스톱 등 일부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은 좀 낮아졌다고 하죠. 제가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내용은 그렇게 그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 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것에 대해서 흥분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진짜 시장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 뭐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요 뭐 12월처럼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지만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별로 사상 최고치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왜 상승할까요? 그들의 표현대로 따르면 게임스톱 등 일부 종목들의 변동성이 낮아져서 미국 증시가 상승할까요? 이런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시대의 개소리입니다. 근데 저는 알아요. 이런 얘기를 개인들한테 해봐도요, 안 듣습니다.
그냥 저는 돈다방 미스리 청취자님들을 위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지난주 한 주 동안 뉴욕 증시가 올라간 이유가 게임스톱 같은 일부 종목들의 변동성이 낮아져서 증시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왜 올라갔습니까? 일단 코로나19가 진정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1월 초반 하더라도요, 미국은요, 하루에 30만 명씩 신규 확진자 수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왜 힘들어 했습니까? 왜 미국이 그렇게 힘들어 했습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뭐 사망자 수가 뭐 얼마가 됐고,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딱 지표를 봤더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라고 했고 코로나19를 잡겠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계속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백신이 공급됐다고 뭐 집단 면역이 생긴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일타쌍피라고 마스크 써가면서 확진자 수를 줄여나가고 있고 또 백신 주사를 접종받으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딱 교집합으로 딱 맞물리게 되면 코로나19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이제 정말 코로나19 안녕 할 때가 오겠구나라는 거를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뉴욕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 첫 번째, 코로나19가 진정 추세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경제 지표는 혼조세였습니다. 잘 나오는 건 잘 나왔고요. 못 나오는 건 못 나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경제 지표는 지금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요.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팔이라든가 이베이 같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업종들의 실적은 되게 좋았지만 반대로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업종들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경제 지표도 혼조세였습니다. 지난주에 눈에 띌 만한 경제 지표가 뭐였냐면 바로 고용 지표였죠. ADP 민간 고용 지표는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다. 그런데 그 다음날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 지표는 시장 예상보다 부진했다. 거기에다가 작년 11월, 12월 신규 고용도 기존에 발표했던 것보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ADP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와서 와 이제 미국 고용이 회복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는 예상치보다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직 갈 길이 멀었나 보다. 뭐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고 해도 이게 경기에, 증시에 부정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미국의 부양책이 뭐라 그럴까요? 부양책 이제 결단을 앞두고 오히려 이렇게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거는 부양책이 잘 해결될 수 있게끔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죠. 1조 9천억 달러 대규모 부양책, 공화당은 부정적입니다. 지난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을 만나서 뭐 합의를 이끌어내니 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요, 지난주 하원에서 공화당 지지 없이 그냥 통과시키려고 부양책 예산 결의안을 결의했고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상원만 남은 거죠. 상원도요, 지난번에 민주당이 힘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원한다면 상원에서도 표결을 강행해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뭔가 평화와 통합과 이런 안정을 지금 기하려다 보니까 그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의회에도 스며들어서 민주당에서는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공화당과 조금 얘기를 좀 더 해서 좀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거지로 강행하는 게 아니라 공화당이랑 손잡고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렇게 평화롭게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양책 규모는 변경할 수 없다. 즉 1조 9천억 달러는 진행해야 된다. 집행해야 된다. 그런데 현금 지급 대상은 좀 좁힐 수 있다라고 약간 양보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시죠?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거, 줬다가 도로 뺏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부양책 규모 자체를 줄이자는 공화당과 줄이지 못한다는 민주당과 조 바이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발 좀 더 나가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 현금 지급 대상은 좀 좁히자. 대신에 그러면 그 부양책 금액은 1조 9천억 달러 변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 현금 지급을 줄이고 뭐 다른 쪽으로 뭐 배정하겠다 뭐 이런 거를 협상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2주 내가 목표라고 합니다. 자, 이 미국의 부양책 2주 내가 목표라는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상황은요. 유럽에는 이 게임스톱이라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냥 경제 상황에 맞춰서 그냥 이슈에 맞춰서 지네들 갈 길을 가고 있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드라기 전 ECB 총재가 총리로 등판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탈리아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겁나게 빚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 2011년도에 뭐 이탈리아, 헝가리, 스페인 이렇게 재정적자 디폴트 그 이슈를 불러일으킨 나라가 이탈리아거든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드라기 총재가 전 총재가 총리로 가서 뭔가 이렇게 딱 조정해주고 막 이렇게 교통 정리해준다. 어머 이거 뭔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드라기 전 총재한테 새로운 내각을 구성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드라기 총재도 이탈리아를 전후 최악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 예전 방송에서 드라기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이렇게 막 비교하고 이러면서 지금 각국의 이 통화정책 책정자 중에서 가장 여우 같은 사람이 드라기 총재라고 했습니다. 예. 어쨌든 드라기 총재가 이탈리아 총리로 만약에 이제 가게 되면 이탈리아 상황이 좀 좋아질 거다. 좋아진다가 아닙니다.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입니다. 자, 영국은 지난주에 금리를 최저금리인 0.1%로 동결했고요. 독일 지표는 경제지표 부진했습니다. 유럽 상황은 이탈리아에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좀 좋아지다가 뭐 영국 영란은행 금리 동결이라든가 또 유럽과 영국의 어떤 백신 전쟁이라든가 뭐 독일 경제지표 부진 이런 거에 관련돼서 지표가 미국보다는 좀 변동성을 덜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예, 엉망진창 개판 5분 전 뭐 지랄 연병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개인들이 저렇게 겁나게 사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관들이 또 열심히 팔고 있고 또 외국인들은 또 이렇게도 눈치 보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부디 우리 불나방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에는 좀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왜 우리가 그 투자 격언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시장에 그러니까 맞서지 말고,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주식 매매를 많이 해보면서요. 제가 감히 한낱 개인 투자자가, 한낱 증권사 브로커가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서 그 세력을 이겨보겠다고 제가 진짜 별 지랄 연병을 다 해봤던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근데 안 돼요. 제가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아, 그래. 절대 시장에 맞서지 말자. 그냥 순응하자. 아, 분명히 이 종목에 세력이 들어와 있어. 아, 근데, 오늘 이 세력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딱 올릴 건데 왜 안 올리지? 이 새끼들이 왜 이러고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아, 오늘은 세력분들의 컨디션이 좀 저조하신가 보다. 아, 오늘은 좀 쉬어 가시려나 보다. 그래, 나도 좀 몸 넘치고 가만히 있어야지. 약간 이런 컨셉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시장에 혹은 종목에 정말 이렇게 맞짱 뜨려고 정말 별 지랄 연병을 다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동학개미니 뭐 시장을 맞서가지고 시장이 막 빠지면은 개인들이 막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는 그때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안쓰러워요. 마음이 좀 아파요.
자, 그 얘기는 좀 다음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방송을 자주 안 올리면서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예, 중국 얘네가 올해 아주 저에게 계속 뭔가 신호를 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신호를 계속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좋은 정보를 그냥 이렇게 막 전달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쨌든 자, 설 연휴를 전후해서 어떤 이슈들이 좀 있는지 체크를 해보면은요. 우선 설 연휴 전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고 하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지는 해인데 다 져버린 해인데. 예. 제가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서 운 좋게 부동산 재벌도 됐고 어찌어찌 운 좋게 해서 쥐어짜서 모든 운을 다 끌어다 모아서 정말 영혼까지 끌어다 모아서 미국 대통령 됐고 근데 거기까지가 끝. 재선 안 되고 어쩌면 재수 없으면 미국에서 가장 우울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다. 예. 미국 역사상 지금 2번 탄핵되는 대통령인 거잖아요. 예, 정말 미쓰리 말대로 굉장히 우울한 아마 역사상 없을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난리를 친다? 의미 없어요. 이미 지는 해예요. 대세가 끝났어요. 한낱 트럼프가 판을 못 뒤집어요. 그랬죠? 탄핵 심판이 증시의 경제에 무슨 의미를 주겠습니까? 의미 없어요. 예, 이 이슈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부양책 문제를 보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표가 2주 내가 목표입니다. 민주당에서 상원에서 막 강행해서 막 공화당 막 멱살을 부여잡고 막 의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냥 몸싸움하고 해가면서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평화와 안정, 통합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화당을 잘 구슬려서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합의를 끌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2주가 목표라고 했고요. 2주라고 목표라고 했으니까 대한민국 증권사 전문가들은 설 연휴 전에 부양책의 이슈가 크게 부각될 거라고 하지만 미쓰리 생각은 아닙니다. 2주라고 분명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이 부양책 이슈는요. 설 연휴 다음 주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부양책은요. 통과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 통과 안 시키면 그 쌍욕을 누가 먹으려고요. 공화당이 다 먹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주려고 하다가 뺏드는 게 제일 재수없고 싫은 거라고요. 나쁜 거라고요. 단지 지금 이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대규모 부양책을 잘 합의함에 있어서 뭔가 예쁘게 포장하고 싶은 조 바이든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설 연휴가 있는 그때보다는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평화로운 모습으로 심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는 또 두 번째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양책을 딱 합의해버리면 증시는 뭐합니까? 이슈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게임스톱 뭐 공매도 얘기할 때 그거 다 쓸데없는 개소리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부양책이라는 이슈가 살아있는 한 뉴욕 증시가 좀 죽어갈 때마다 즉 매도세가 강해서 약해 빠질 때마다 야 부양책이라는 이슈가 있잖아. 이래서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1조 9천억 달러 이 대규모 부양책의 카드를 빨리 합의해서 증시에서 소멸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주식은요. 기대감을 먹고 사는 녀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내 증권사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주 내에 뭐 부양책 이슈 얘기하지만 미쓰리 생각에는 조 바이든 생각처럼 2주 정도 여유롭게 시간을 끌 가능성이 있고요. 그럴 때마다 계속 증시는 그 부양책의 힘을 믿고 버틸 겁니다. 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은 통과될 거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쌍욕은 공화당에서 먹을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월 1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죠. 의미 없습니다. 이 사람 별로
미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이런 얘기 하겠죠. 우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여차하면 뭐 무슨 수를 쓰든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당장 뭔가를 내놓지는 않고 지켜보고 있다가 여차하면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번 주에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원래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은 대한민국의 옵션 만기일, 3, 6, 9, 12월은 내만여의 날입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2월 11일 목요일이 설 연휴이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목요일이 아니라 2월 10일 수요일 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월 11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끼고 2월 14일 일요일까지 설 연휴잖아요. 근데 중국은 2월 11일부터 2월 17일까지 춘절로 증시가 휴장입니다. 더럽게 오래 쉬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돼 죽겠는데.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이번 주 월, 화, 수는요. 수요일 날은 옵션 만기일이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계속 팔다가 이렇게 막 매수하고 이런 거는요. 다 이렇게 선물과 옵션과 이렇게 연동해가지고 걔네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뭐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저는 하루하루 어떻게 이슈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달러에 대한 움직임, 달러 움직임 때문에 기인하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타이타닉에 대한 얘기 해드렸잖아요. 타이타닉에서 이렇게 대서양 바닷물이 그 방문을 빵빵 문을 이렇게 밀치고 그 방에 물을 가득 채운다고. 그것처럼 지금 이 유동성이 부동산도 올리고 증시도 올리고 금값도 올리고 아이고 금값이 너무 올랐네. 그러면 은을 사야겠네. 그래서 은값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모든 지금 자산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값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죠? 예. 이 금값 빠지는 게 달러 강세여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유동성이 어떤 이제 밀물처럼 쫙 유동성이 그 자산을 끌어올렸던 거를 쫙 이렇게 빼기 시작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요, 저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기관들은 올라가기만 하면 여차해서 계속 펀드를 팔아 제끼고 있고 우리 동학개미들은 내가 한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한번 이겨봐야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월 15일 날,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설 연휴 끝나고 처음 열리는 우리나라 증시는요. 오히려 우리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2월 15일 날 미국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를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게다가 중국 증시가 17일까지 휴장이니까 대한민국은요. 유일하게 미국 증시 눈치 안 보고 중국 눈치 안 보고 우리만의 리그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그럴 때 또 동학개미 운동이 열심히 증시를 막 올려놓을 가능성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지난주 3,12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요. 이번 주 증시 3,000에서 3,200, 뭐 3,020에서 3,120 정도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지난번에 찍었던 고점 3,266포인트가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저항대가 돼버렸어요. 그죠? 올라가면은 눌러버리고 올라가면 눌러버리고 지금 방향성을 잃고 있습니다.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예. 아마 설 연휴가 끝나고 제 생각에는 당분간 이런 모습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저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방송에서 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저는 제가 작년 11월 달에 여러분 2021년도는 뭐 인플레 뭐 최근 들어 뭐 달러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저는 요즘 자꾸 중국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당분간은 제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 많은 가능성을 제기해 두고 예, 호재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악재는 많이 알수록 여러분 뒷목 안 잡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재도 체크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호재는 많이 나올수록 좋은 거고 악재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그 악재가 혹시 호재로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까지 다 가늠하시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